나는 진짜 이번 시즌에 여러모로 나는 펩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게 됐어. 나는 이 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많은 감독들 중에 하나야. 물론 펩은 맨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급의 결과물을 가져온 사람이긴 하지만은 맨시티도 법이 아닌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서 이제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잖아 펩이. 왜냐면 궁지에 몰려버리면은 사람 본성이잖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잖아.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튀어나오기 마련이잖아. 이번 시즌 초반에 펩이 궁지에 완전히 몰렸고 완벽하게 몰렸지. 지난 시즌 때문에라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본성을 드러냈는데 이게 너무 인간적인 거야. 이게 너무 인간인 거야. 이번 시즌 을 대하는 펩의 모습을 보고 난 완전 그냥 가버렸어. 내 인간적으로 존경하게 됐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이크로원은 프리미어리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10수년 동안 있었던 경기들 중에서 가장 큰 경기였고 가장 멋진 경기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하베르츠는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으나 맨시티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드라마가 연출되었으며 축구 팬들은 아마도 시즌 마지막까지 이런 치열한 경쟁을 보고 싶어 할 것 같다. 완벽한 피지컬 배틀이었으며 프리미어리그의 정수를 보여준 경기였다. 홀란드는 항상 박스 안에서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언제나 앞발에 체중이 실려 있는 모습이 놀라운 수준이다. 디딤발은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 이제 다이렉트 샷, 인스턴트 샷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인스턴트 샷을 시도하기 위해서 언제나 디딤발에 무게를 두고 있대. 체중을 실어놓고 있대. 이게 참 되게 멋진 표현이지 않아? 그래서 공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어느 자세에서든지 샷을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홀란드 스냅샷의 비결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였다면 체중을 싣기 위해서라도 상대 선수와 거리를 벌렸을 것 같은데 그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며 상대의 몸싸움 유도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데바요르도 이제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프리미어리그가 왜 세계 최고의 리그인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번 경기를 보며 와 내가 이런 리그에서 뛰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리그에서 오랫동안 뛸 수 있었을까 하는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다. 나 자신 칭찬해. 이런 거죠. 이런 류의 경기는 치열한 분석보다 가슴으로 보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스날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맨시티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인내가 필요할 땐 그들의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다. 홀란드를 상대하는 수비수들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선수를 상대할 땐 무턱대고 몸싸움을 걸다가 밀려나기라도 하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를 상대할 땐 보다 더 신중해져야만 한다. 어차피 몸싸움으로도 이길 수 없고 속도로도 따라잡을 수 없고 그의 드리블로도 벗겨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스트라이커들은 몸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더욱더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나친 몸싸움 유도는 그에게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이제 오원과 아데바요르는 프론트맨 출신이다 보니까 프론트맨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홀란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 포인트가 조금 흥미롭죠. 몸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된다, 스트라이커들은. 따라서 이들에게 떡밥을 던져주면 안 된다. 차라리 공간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 공간이 막아지냐고. 그리고 이제 펩이 스카이 스포츠와의 경기 후 인터뷰, 이 프레스 컨퍼런스가 아니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랄리는 공격, 수비, 세트피스 등 모든 면에서 놀라운 재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다. 엄청난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으며 솔직히 현재 리그 최고의 선수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영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최고의 선수가 맞다. 엄청나게 극찬을 해줬죠. 아니 펩이 맨시티 자기 선수를 기살려주는 류의 인터뷰는 한 적이 있어도 엄청난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언급한 건 진짜 이례적이거든요.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 포든 루키 시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오랄리는 말이 안 되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지? 펩이 아스날과의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스날은 유럽 최고의 팀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팀과 끝까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당연하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한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서야 직전 경기, 그러니까 첼시전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아스날전이 끝난 뒤에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컨텐츠로도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스날전 끝나고 나서 그것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한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펩이 드디어 이 팀에 자신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다음 시즌 너무 기대되는 거야 이거.
이건 진짜. 인제는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패턴이 있잖아요. 사실 패턴 장인이잖아. 정말 다양한 골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시즌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패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갖고 기본기 훈련 위주로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발전하고 있다. 오늘이 더 강한 팀이라고 느껴진다. 어제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다음 시즌에는 펩이 갖고 있었던 이제 패턴 플레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맨시티의 경기력을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기대를 시켜주는 코멘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다음 시즌 맨시티는 진짜 강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챔스 우승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일단 챔스 진출이 확정된 데에 안도하고 있다. 이것도 진짜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챔스 우승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펩이 맨시티에서 10년 동안 뭐라고 얘기했어요? 리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잖아. 리그 우승 장인이잖아. 그래갖고 맨시티 와서 지금 우승을 몇 번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챔스 우승이야말로 우리의 염원이다.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다. 전에 레알 마드리드전 끝나고 이야기했었죠. 아, 다시 붙고 싶다. 나 진짜 너무 후회된다. 다시 붙고 싶다. 진짜 못 참겠다. 못 기다리겠다. 다음 시즌 어떻게 기다리냐. 레알 마드리드 빨리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감정을 숨기지 않았었는데, 아, 다음 시즌 이렇게 기대를 시키면 어떡하려는 거야. 그렇지 않아? 당신의 팀이 보여준 멘탈리티가 놀라웠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라는 질문에 나는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낸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실점했던 상황을 한번 보자. 거기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겐 아직 퍼스널리티가 없다. 멘탈리티는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항상 좋았다. 하지만 마드리드, 그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 몇 달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3일에 한 경기씩 소화하던 때에는 모든 선수들을 최대한 기용해가며 일관성을 유지했어야만 했는데 마드리드와 런던으로 가는 일정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가 좋은 팀이 되려면 이런 역경 또한 극복해낼 줄 알아야만 한다. 마드리드 이야기 또 하면서 이를 갈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뭐? 이번 시즌 끝나고 팀을 떠난다고? 아, 적당히 해라 진짜. 최소한 프레스 컨퍼런스 정도는 보고 얘기하자 진짜. 셰르키의 골을 어떻게 봤는지, 혹시 예전에 당신의 선수였던 어느 10번 선수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어느 10번 선수, 우리 다 알고 있죠. 메르키, 메시, 우리에겐 메르키가 있다. 뭐 물론 메시만큼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활약이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전반전만 좋았기 때문이지. 후반전에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았다. 물론 선수들이 엉켜있는 지점이 있다 보니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고 상대팀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도 있었을 것이다. 지조가 50분경에 놀라운 선방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두세 번에 걸친 활약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셰르키의 이번 활약을 두고 시즌 최고의 선수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라는 질문에 누가? 걔가? 오우, 캄캄캄캄캄캄캄캄캄. 오, 진정해. 아니. 그 정도 아니야. 걔 애야, 애. 그런 소리 하지 마. 캄캄캄캄캄캄캄캄캄. 자, 당신은 홀란드에 대해 상대 선수와 시비가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종종 해왔다. 하지만 그는 항상 상대 선수와 격하게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었으며 때때로 그런 상황에 지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 또한 그런 상황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성공시켰는데 엘링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득점하는 모습이라는 여론에 동의하는지? 라는 질문에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상황에 지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어제도 와, 생각해봐. 이거 뭐 가브리엘이랑 몸 막 싸우다가 떨쳐냈어. 그럼 또 인카피에 와. 또 인카피에 또 싸우다 떨쳐냈어. 그럼 또 살리바 와. 또 살리바랑 싸우다가 떨쳐냈어. 와, 이거 아스날 팬분들이 들으면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와, 아르테타 진짜 여우 같다. 와, 이렇게 갉아먹는구나 홀란드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이런 식으로도 체력을 갉아먹을 수가 있구나. 야, 진짜 야 같다. 늘 말씀드리죠. 얄밉게 축구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르테타는 진짜 와, 여우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조금 전에 가브리엘이랑 몸싸움을 엄청 치열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가브리엘 딴 데가 있고 인카피에랑 몸싸움하고 있어. 인카피에랑 막 몸싸움하다가 얘가 막 하는데 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살리바랑 또 몸싸움하고 있어. 나중에 80분 넘어가니까 홀란드 퍼져 있더라고. 아, 이 정도는 해야 홀란드를 지치게 만들 수 있구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홀란드의 파해법이구나. 근데 뭐 골 넣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골 넣었으면 이긴 거잖아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뭐 어쨌든 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복서와도 같았던 아스날의 수비수들을 상대할 땐 어쩔 수 없이 그에 상응하는 강한 정신력으로 맞서야 한다.
기세에서 밀리지 않아야 아주 가끔이나마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공을 놓쳤을 때 엘링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엘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준다. 그렇게 덩치가 큰 선수가 11월부터 2월까지 3일에 한 번 있었던 경기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그가 사생활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건 베실바 수준의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경기 텀이 길어진 덕분에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유럽 대항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젠 어지간한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3일에 한 경기씩 치르는 일정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홀란드를 통해 나 스스로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또 얘기하죠. 깨달았다. 일정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았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 잡았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 기다려라. 지금 챔피언스리그 언급을 3번 했죠.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만요. 이렇게 기대시키면 안 되는데. 다음 시즌에 뭐 어떻게 하려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기대시키는 거야. 돈나룸마는 전반전에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실수를 저질렀는데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폼에 팀원 전체의 폼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질문 자체가요. 왜냐면은 이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문가들이. 그 해외 해설위원들 중에 이 포인트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전반전에 돈나룸마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센터백들, 그러니까 후사노프랑 게히도 약간 좀 불안해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전에 들어와서 돈나룸마가 좀 이제 안정감을 되찾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있게 수비하는 모습이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는 수비 메타 자체가 아예 달라지더라고. 원래의 맨시티 수비 메커니즘이 나와버리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후사노프는 어린 선수이고, 지금 우리가 잘한다 하지만 후사노프는 여전히 어린 선수예요. 04년생이야. 그리고 게히는요, 맨시티에 합류한 지 3달도 안 된 선수예요. 이래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심적으로 돈나룸마한테 어느 정도는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어. 원래 수비진의 리더는 디아스인데 디아스는 지금 저기잖아.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는 사실 디아스란 말이야. 이래서 디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선수가 스프린트에 단점이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기에 출장시켜선 안 된다라는 거는 이유가 되어주질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왜? 이 선수는 카리스마와 리더이기 때문에, 수비수들의, 그리고 버팀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디아스가 없잖아. 근데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가 있지? 오랄리도 어린 선수이고 누네스도 솔직히 본 포지션이 아니잖아. 물론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이거 돈나룸마가 잘하기 때문이야. 근데 돈나룸마가 흔들리면은 이거 진짜 모래성처럼 흔들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해설자가 있더라고. 야,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싶었어. 나 진짜 현지 해설위원들은 달라. 확실히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 선출들이라서 그런가 봐. 어쨌든 나는 반대로 후사가 하브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막았어야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사가 하브를 집중해서 막았어야지. 돈나룸마 폼에 의존해서는 안 돼. 정신적 지주가 돈나룸마여서는 안 돼. 그냥 후사는 후사가 잘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하베르츠를 하브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약간 친분이 있는 모양이야, 하베르츠랑.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하브의 경기력이 매우 강렬했다. 우리는 현재 니코를 매우 높게 올려서 기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지역의 공간이 노출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스날은 이 점을 10분 활용하며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의 롱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지난 시즌들에서도 감탄하며 지켜봤다. 그런 팀을 상대로 지조는 팀원들과 함께 막아서는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지조처럼 훌륭한 선수 또한 당연히 실수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감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진 않았다. 실수가 있었지만 잘 털어낸 뒤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던 후반전에서 놀라운 활약을 선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죠. 지조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수비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조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조한테 의존하지 마. 그래, 니네가 해. 니네는 니네 거 해. 당연히 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조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매끄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아까침에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경기 결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결과물을 가져와서 드디어 아스날을 따라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야, 이거 어쩌면 진짜 우승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디어 듭니다. 리그 32경기를 마무리 지은 뒤에서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험난한 시즌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기세 꾸준히 이어나가서 번리와의 원정 경기를 잘 치룰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